드리고요. 지금 오윤혜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아하. 오윤혜가 한덕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 한덕수 말년에 이제 평생 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큰 거 나왔더라고. 큰 거 나왔습니다. 예. 한덕수는 내란의 밤 12월 3일 당시에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했다고 그동안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한덕수의 그 발언부터 일단 듣고 옵니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네. 계엄 반대했고 반대했다. 그 막기 위한 노력까지 열심히 했다고 했다 분명히 맞지? 예. 자, 그런데 내란 특검이 어제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계엄 당일 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강의구가 누구냐? 바로 계엄 당일 밤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사람인데요. 빨리 들어와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리 가능할까요? 네. 네. 자, 강희구가 이제 내란 이후에 12월 5일 날 한덕수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통화를 했냐? 이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내란 이후에 사후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 서명을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한덕수가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내란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그런데 선포문에 이 서명한 뒤에 뭔가 찝찝했는지 야 이거 사후 문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조금 없애야 될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윤석열이 그게 뭐가 문제냐 하고 결국에는 없애긴 없앴다. 요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건입니다. 네. 그런데 네. 강희구하고 그 전에 김주원 네.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합니다. 김주연. 네. 김주연 그렇습니다.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확하시네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한덕수 총리 및 김용현 국방장관이 부서를 했느냐, 즉 서명했느냐 서명.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렇지. 알아봐가지고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강희구 부속실장이 만들자. 그렇지. 와, 와. 정확하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추적을 했지만은 네. 12월 4일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네. 바로 거기에서 왕 법꾸라지 법기술자 4명이 삼청동 안가로 갑니다. 안가해동 자 5인방으로 밝혀졌죠. 그렇죠. 띄워주십시오. 이거 누가 밝힌지 압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4인방이 회동했다고 했을 때, 야, 2명 더 있는 것 같다. 나한테 제보가 왔다고 했어요. 근데 CCTV 봤더니 한종화 당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여기에서 법꾸라지 왕법꾸라지죠.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법무장관, 민정수석 그래서 여기에서 법률비서관. 제2의 계엄을 모의했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법사에서 추궁을 해서 이완구 법제처장이 이 모임 끝나고 핸드폰을 다 바꿨다. 네. 이상민 장관 빼고는 다 바꾼 것을 또 다 제가 잡아냈죠. 받아냈어요. 네. 받아냈는데 대단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제2의 계엄 관계는 잘 모르겠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여기를 수사해라. 그런데 이게 김주현 민정수석이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모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4일날 12월 4일에 이 윤석열 법꾸라지들이 다 모였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거야. 야, 계엄 선포하려면 문건이 있어야 되고 그 문건에는 한덕수 서명이 있어야 돼. 국방장관이랑 김용현의 서명이 있어야 돼. 그래 김주현이 그러네.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바로 김주현이가 강희구 부속시장한테 12월 5일에 전화합니다. 야, 문건 있냐? 야, 문건 이거 있어야 돼.
야 서명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강일구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해갖고 한덕수한테 전화한 거야. 네. 아이고 할배요,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네. 계엄을 하려면은 이건 문건이 있어야 되고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한덕수가 뒤늦게 서명까지 했어. 반대했다던. 반대했다던 한덕수가 서명을 했어. 와, 거짓말에다가 자기는 안 했다고 거짓말을 거짓말한 거 이번에 드러난 거야. 드러났죠. 서명을 한 거야. 근데 한덕수 겁쟁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뒤늦게 서명한 거 드러나면 이 자체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한덕수가 다시 또 강희규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야 이거 없애라. 이거 파기 좀 해달라. 해갖고 파기. 어. 이거는 뭐 공문서 위조에다가 불법 파기. 계엄에다가 증거 인멸에다가 한덕수는 이제 빈 못 봅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 제가 일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만 임명을 하면은 우리는 당시 윤석열 파면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음. 하니까 딱 잡아대다가 이번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큰일 난 게 뭐냐면 지금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는 부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명을 해야 이제 문서가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누락이 된 걸 알고 사후 보완을 한 건데 예. 한덕수는 이제 내란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 거짓말로 드러났고 이제 네.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큰일 났어. 이제는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내란의 몸통으로 이제 가는 거고 저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또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증거인멸 교사죄 또 5년 이하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형량이 꽤 세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아주 강력하게 구형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는 굉장히 큰일 난 상황이에요. 끝났네. 오윤혜 씨 뭐 고소할 때가 아니네. 네. 끝났어. 그러니까 자기 거 생각하면 지금 고소할 때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란 두목은 윤석열, 윤석열, 부두목이 한덕수. 부두목은 김용현이. 김용현, 한덕수, 최상목까지 가는 거예요. 부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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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뭐 면회는 가실 겁니까? 그래도 과거 적이 있으니까 한 번은 가야죠. 오윤혜랑 같이 가야지. 무슨 그런 질문이. 오윤회를 좀 수수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내란 특검팀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한덕수 소환해가지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은 넘어갈 텐데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점은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구단 나와 주셨으니까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을 매우 원하는 일부에서는 정성호 이 검찰 개혁이 좀 미온적인 거 아닌가 그래요? 이런 조금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 관련해서 근데 오늘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와서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조직의 뭐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또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갖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갖고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또 입장은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을 간절히 원한 분들 가운데는 이 검찰 해체는 아니다라는 표현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그 실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구단이시니까 정확하게 가르마를 좀 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이제 동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나 대통령 후보에게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일하게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잘못하면 쓴소리를 해서 바로 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입각보다는 밖에서 좀 그러한 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저분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하고 네.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에 일탈하면은 네. 그건 국회에서 안 돼요. 아. 개혁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 네. 즉 수사권이 없어지고 네. 공수처나 중수청. 경찰 국수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미국의 FBI가 되는 거고 네. 소위 지금 현재 우리 검찰청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소일만 기소청이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건데 네. 저런 것을 정성호 장관이 잘 아시는 분이 네. 거기에서 일탈하지는 절대 못한다. 아. 저는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네. 제가 검찰 개혁 얼마나 원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뭐 좀 약간 흐리멍텅하면 굉장히 짜증 많이 내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괜히 써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듯 검찰청 해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인 것 같아. 내용은 어차피 똑같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검찰청 해체라는 표현만 안 할 뿐이야. 그래서 검찰청 해체를 원하는 사람과 정성호 후보자의 생각이 나는 결국 같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저는 실망할 것은 너무 기우다. 근데 이제 이런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를 전 좀 전하자면 네네. 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저는 정성호 후보자가 가지는 안정감이나 무게감이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의 생각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국민들이 말하는 정치검사 청산이 사실은 검찰 해체라는 말로 우리가 편하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정치검사를 청산하는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결국 인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정치검사고 누가 친윤 쪽 사람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성호 후보자께서 이제 취임하시면은 다 가려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인식들이 조금 그 동안에 이제 정성호 후보자께서 워낙 이렇게 좀 통합적이고 타협적인 정치들을 많이 좀 해오셨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나이브하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런 우려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있을 수 늘 여기서 얘기하듯이 잘하면 잘하는 맞습니다. 거고 또 못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적 청산에 있어서도 정성호 후보자가 이제 조금 더 국민적 여론을 예. 감안한 인사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 네. 부분은 좀 아니, 남겨놓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신 네. 변호사가 얘기한 검찰 개혁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부 이 시대 개혁은 검찰을 완전하게 개혁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의 용어와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 최욱 씨한테 많은 비난을 받지만 시민단체나 언론인, 학자의 용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타협해서 산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네. 이분들은 가치관이 목표이기 때문에 원칙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검찰 개혁 문제만은 그런 타협이 아니에요. 네. 원칙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 검찰을 인사를 통해서 정리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검찰 다 똑같은 검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완전히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 네. 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 댓글에서도 최욱이 수박이라고 지금 난립니다. 난리야. 지금 신인규가 역시 시원하다 난립니다. 저는 다 좋아요. 이런 의견 다 좋습니다. 수박은 그리고- 맞지 뭐. 그리고 걱정 워낙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의심병 환자잖아. 맞아요. 그리고 타협, 협의 제일 싫어하는 거 아, 알잖아. 맞아요. 예.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 법무부 차관 이진수 차관 때문에 또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이진수 차관이 검찰들한테 전화를 좀 다 돌렸나 봐. 이번에 그래서 그랬는지 예. 실제로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검찰 수뇌부들 예.
지금 검찰 개혁의 시그널을 이제 받아들이고 다 튀고 있어요. 예. 실제로. 네. 난 이걸 보고 마음을 좀 놓는 거예요. 잘 나가죠 뭐. 예, 다 튀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제가 소개를 오늘-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일단은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흥석 아니 이제 남부지검장. 심우정부터 해야지. 마지막에 쫙 때려. 아 그래요, 마지막에. 그래. 그리고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뭐 법무부 기조실장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심우정도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이 튀면서도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네. 신응석 남부지검장이 음. 튀면서 그 내부망 2%에 아. 남긴 글이 있는데 진짜 어이없습니다. 예. 이렇게 남겼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검찰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너네가 만들었다고 나는 그렇지.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양석조 동부지검장. 예.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 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 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라면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나가면서. 양석조 씨. 아, 수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뭐 그게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나가면서까지. 낮에 기자들하고 점심 먹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떠났는데 그 소감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잘 떠났다. 고맙습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 무슨 낯짝으로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만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5년간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기가 스타트예요. 네. 잘할 거예요. 네. 저는. 잘할 거라 보시고 잘하죠. 검찰 개혁은 무조건 이번에는 종결된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국회에서 개혁의 주체는 국회예요. 그렇습니다. 입법으로 하기 때문에 예.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이게 일단 우리 의원님이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죠?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봐봐. 오. 박지원 의원님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거 저처럼 아닙니까? 정치적 타협을 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지. 이건 아니라니까요. 타협 전문가, 야합 전문가이신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오랜만에 온다. 무슨 전문가까지. 이런 박지원 의원님조차도 예. 이렇게 확고하시잖아. 아, 당연히 이거는 다 그래요, 다. 누구도 역행할 수 없다. 맞아요. 네, 맞죠? 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그 개혁적인 분들은 너무 좀 약한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하면서 윤호중 의원을 원내대표했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검찰 개혁이 됩니다. 하고 몇 번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하마평이 나오니까 윤호중 대표가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법무부 장관 그 깜도 아닌데 왜 내가 거론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론했다. 내가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법조인들이 검찰 개혁을 하면은 꼭 자기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방 개혁도 민간 문민 출신이, 예. 검찰 개혁도 문민 출신이 장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저 혼자 네. 뭐 대통령실까지 제가 전화할 힘은 없고 네. 윤호중 장관이 굉장히 되기를 바랐는데 행안부 장관으로 간 것은 보세요. 딱 가서 행안부 경찰국 딱 없애버리잖아요. 경찰국 없앤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분 말이죠. 보통 계획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럼 세간의 평가가 조금 네. 좀 아니, 잘못돼 있군요. 그분이 늘 외향적이지 않고 네. 그 내적으로 내향적이어서 예. 그 소화를 잘하지만은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두고 보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정성호
윤호중 두 분이 법무 행안부 장관 돼서 참 잘 간다. 그래가지고 저는 봉욱 민정수석 네. 저랑 함께 청와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좋아요. 나랑 잘 알고 또 대통령이 인사했기 때문에 네.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반대했으면 이제 또 도하신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네. 박지원도 반대한 민정수석이다. 그렇지. 그래서 잘할 것이다 했다가 제가 3일간 얻어맞는데 네. 죽으라고 맞았어요. 지금도 뭐 수박이라고 난리.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좀 읽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니 또 읽어도 방송에서 왜 그 얘기를 해? 내가 못되기를 그렇게 바라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반드시 우리 의원님한테만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 이제 국정원장 출신이시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김희수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김희수 변호사. 자,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김희수. 예. 이 김희수 변호사가 이번에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네. 자, 그런데 요거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최측근 배상윤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 이거는 경기도랑 아무런 관련 없고 이재명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다라고 S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가장 잘하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질문합니다. 이번에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 어떤 식으로 왜곡됐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김성태 회장도 잘 알고 네. 배상윤 회장도 잘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이재명 당시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전혀 일면식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쪽 사람한테 물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당신을 모른다고 하더라. 네. 그랬더니 연락이 왔는데 네. 자기도 한 번도 안 봤대요. 안 보고 술자리에서 전화를 전화.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 거쳐서. 예. 다른 사람 이제 저희도 그러던 뭐 저녁에 술 먹다가 야, 내 박지원이 아니까 전화 받아봐라. 어쩌고 하면 그 아주 제일 골치 아픈 게 그 전화. 맞아요. 그분은 저를 존경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맞아요. 그거 참 안치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됐든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물었어요. 이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는 것은 김성태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술자리에서 전화를 한번 통화한 적이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딱 잡아떼지 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원장님도 술자리에서 전화 많이 받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렇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배상윤 회장이 지금 외국에 있으면서 그러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요? 그건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개입하면 또 개입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에서 같이 공작을 한 거예요. 대북 공작을 네. 경기도 그 사람들하고 그 이화영 네네네. 그 한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국정원 보고서에 이게 주가 조작으로 김성태 회장이 흘러간다. 그렇지. 그 나와 그러면은 있어. 우리가 블랙 요원들이 주가 조작하는데 대북 사업을 연관해서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다. 그렇지. 하고 끝냈어요. 그렇지. 그 정보원을 탈락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보고서가 국정원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남아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죠. 이건 아니다.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것은 국정원 문건은 무시해버리고 계속 불러가서 마치 이재명 명예 경기도 지사가 방북 관계가 대가로 있는 것처럼 네. 막 흘러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차제에 이번에 그분이 가서 그 국정원의 문건만
잘 찾아내서 밝힌다고 하더라도 네. 이건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다. 어. 제가 이건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나는 국정원 문건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국정원에서 그 블랙 요원들이 국정원 요원들이 주가 조작에 우리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다 해서 끊어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야,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네. 왜요? 또. 아휴, 아니야. 아,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 아, 이거 그치, 진짜 중요하죠.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예. 아, 근데 이거는 아무튼간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에서 그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제가 이종석 국정원장의 그 청문회를 하면서 네. 윤석열 정부에서의 인사 파동 그리고 서해 사건 제가 재판받는 거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문제점 또 동해 사건 이런 것을 철저히 감찰해서 밝혀라 이렇게 했더니 밝힌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감찰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빨리 법사위에 가셔야 되니까 네.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가서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예요? 근데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여기 설명하면 또 제가 1시간은 아, 좀 길어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장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청각에서 왕복부라지들 삼청동. 네 명이 만나서 음. 법률 비서관이 거기 있었다. 이것까지는 박지원이 밝혀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논의했느냐 이것을 추궁해봐야죠. 이제 추궁해야지. 그리고 그 부속실장하고 한덕수한테 그러한 문건 지시를 했던가 네. 이걸 잡아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은 사실 빨리 해서 윤석열, 김건희는 저는 내주까지는 최소한 구속을 해야 오. 된다. 아, 이렇게 다 보고 모죠. 있는 거예요.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하신 박지원 의원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